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썰레유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당장 상대방의 본체의 체력을 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드 장악을 통한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필드 장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법사 직업을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하필 마법사냐? 그 필드 장악을 통한 플레이를 필드 컨트롤 또는 보드 컨트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마법사라는 직업의 우월한 영웅 능력과 또 우월한 기본 카드들, 이 다른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필드 컨트롤 하는데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스스톤을 처음 배우실 때 가장 좋은 직업이 마법사예요. 마법사의 기본 카드들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등급전 상위 티어에서도 계속 사용 중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대회에서도 마법사의 기본 카드는 여전히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전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함에 앞서서 먼저 덱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숙제로 모든 직업별로 레벨 10까지 달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얻은 마법사의 기본 카드 중에서 자, 얼음 화살, 그리고 물의 정령, 그리고 불기둥, 이 세 가지 카드를 원래 있던 마법사 기본 덱 있죠. 거기서 몇 장 빼서 다시 이 불기둥과 얼음 화살, 물의 정령을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 짠 덱입니다. 자, 이 하스스톤에는 데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데코드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상 밑에 영상 글에다가 이 데코드를 올려놨어요. 그럼 이 데코드를 갖다가 이제 컨트롤 C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우스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복사 있죠. 그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하스스톤 창으로 딱 넘어오시면은, 잠시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복사한 다음에 딱 창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한 덱으로 새로운 덱을 만드시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떠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덱이 착착착착착착착착 해서 제 덱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보셨죠? 해가지고 굳이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지 마시고 그냥 이 데코드를 딱 복사해 가신 다음에 이렇게 딱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되니, 그래, 해가지고 딱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한 덱으로 덱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착 해서 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덱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 덱을 다른 친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사 보이시죠? 이 제이나 초성화, 이 마법사 초성화에 가셔서 밑에 복사 이거 딱 누르신 다음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이거 하스스톤 채팅 돼요. 하스스톤 채팅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텍스트 칠 수 있는 곳에다가 딱 붙여넣기 한 다음에 친구한테 보내주면은 친구도 이제 뭐 이런 덱 같은 거 받아 쓸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이 데코드를 올려놓을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이 코드 쓰셔가지고 싹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덱을 가지고 등급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직업들 레벨 10 만들다가 본의 아니게 제가 38등까지 올려보려고 말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25급 밑에, 그러니까 50급부터 26급까지는 어차피 뭐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플레이만 보시면 돼요. 상대방 직업은 전사죠. 자, 전사는요, 이 영웅 능력 보이시죠? 방어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올리는 거죠.
저번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은 당장 상대방의 본체 체력 깐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필드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전사 영웅 체력을 2 올린다는 거는 이 필드 컨트롤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마법사 영웅력은 이 필드 하수인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 카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필드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주도권을 갖고 오기가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일단 패가 말려서 좀 좋지 않네요. 이코스 하수인, 자 이제 수액 괴물과 랩터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하. 자 지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멀록바다 사냥꾼을 덱에 넣고 이번 턴에 제가 깔았다고 생각을 하죠. 전사는요 이 하수인들을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정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멀록을 깔았다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 영웅 능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카드를 제거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카드를 소모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카드를 소모한 그런 결과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은 카드 수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카드 수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통해서 스노우볼을 굴려나가서 필드를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물의 정령을 내주겠습니다. 이 센진망패대가도 좋지만 지금 당장 도발을 세울 이유는 없고요. 왜냐면은 뭐 제가 체력도 그렇게 낮지 않고 뭔가를 막아야 된다 라는 거는 지금 의미 없고, 이 물의 정령이라는 캐릭터 보시면은 이 하수인이 피해를 입혔을 때 빈결 상태가 됩니다 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빈결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물의 정령이 상대방 본체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하수인 있죠. 이런 하수인들도 빈결 상태가 되면은 그 하수인들은 한 턴 동안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물의 정령이라는 하수인이 스탯도 보면은 3 굉장히 높거든요. 보세요. 이 센진망패가 3-5예요. 도발에 3-5인데 이 물의 정령은 능력도 갖고 있으면서 스탯도 3-5다. 거의 4코스트 모든 카드를 통틀어서 이 물의 정령은 정말 이 4코스트에서는 최강입니다. 예. 최상급이에요. 이거보다 좋은 하수인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마무리 일격, 그러니까 이 마무리 일격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물의 정령을 제거해준 모습이죠. 체력이 너무 높으니까 힘든 거죠. 그럼 이 전사는 지금 보시면은 물의 정령을 제거하는데, 자 이 멀록 요거 11짜리 하수인과 마무리, 이 두 장의 카드를 썼죠. 저는 물의 정령 정확히 1.5장이라고 한 게 맞겠네요. 왜냐면 얘는 둘에 딸려 나온 거니까 1.5장의 카드를 써서 카드 한 장을 교환했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 효율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법사가. 이번에는 5코스 하수인, 코스 맞춰서 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일단 이 27짜리 하수인, 이 구르바에서 광전사는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공격하는 공격력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 2짜리 도발을 샥 제거해주면은 공격력은 5가 되고 또 체력이 5가 되면서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상대방 얘가 무서우니까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마무리력이라는 카드를 한 장 사왔기 때문에 전사는 이게 없으면은, 이 마무리력이라는 카드가 없으면은 체력이 높은 하수인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하는 모습이죠. 예. 아까는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느려요. 예. 고민을 좀 하는, 동전스 코스트. 투기장의 제왕을 내주네요. 이게 보시면, 근데 이게 6호짜리지만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얘가 이렇게 톡 치면은 공격력이 5가 돼요.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그러면은 이 서린이 때 그런트 라는 카드를 잡고 이걸 잡을 수 있고, 보시면은 카드 한 장으로 두 장을 잡아먹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필드 주도권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카드 한 장을 썼는데
얘는 카드 2장을 써요. 그러면 얘는 카드 2장을 쓰면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제가 이득을 보는 거겠죠. 당연히 제가 이득을 보는 거고, 그 이득을 통해서 이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얘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얘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지? 공격은 한 턴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질풍이라는 옵션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질풍이라는 옵션은 2번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시간이 없으니까 별로 없어요. 내긴 내야 돼. 저 내긴 내야 돼. 내긴 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6호짜리가, 상대방 6호짜리가 내 2사짜리를 딱 잡아 먹을 수 있죠. 그럼 저는 도발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때려야 되니까 이렇게 얼음화살을 얼려둘게요. 얼려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얼려두지 않을 경우 이 6, 2짜리 하수인이 2사짜리 하수인을 제가 공격을 했을 때, 이 노은발명가를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이 구르바야시 광전사는 얘가 도발이기 때문에 이걸 얘를 또 때려야 돼요. 그럼 얘는 이 투기장의 재앙이라는 카드로 하수인 2개를 잡아먹는 효과가 가져가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화살을 얼려놨어요. 아, 마무리를 또 사용했네요. 좀 아깝네. 근데 아깝지만 그래도 얘는 보세요. 이 구르바야시 광전, 이 구르바야시 광전사는 아까 이 서리닉 때 그런트와 마무리가 카드 2장을 사용하겠죠. 이건 결코 오히려 제 쪽에서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환을 해줄 수도 있지만 신비한 화살로 한 번만 맞추면 이 영웅 능력과 같이 정리해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죠. 한 번만 맞추면 안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센진망패대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 성직자는 11 버프를 주기 때문에 그냥 내기 좀 아깝죠. 그리고 이거는 본체 치고는 역시나 본체 당장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예, 얘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웅 능력으로 한 대 때려놓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려놓으면은 당장 본체 1데미지보다는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잡혔을 경우에 이 영웅 능력을 통해서 다음 턴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이득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투기장의 제왕이 센진방패대가를 내 걸 잡아먹죠. 그럼 이렇게 강력한 하수인은 저도 아까 전사가 마무리일격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저는 비슷하게 변이를 사용해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영웅 능력을 통해서 2일짜리 하수인을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고, 저는 이제 그러면은 공격력이 높은, 자, 수액 괴물을 같이 내려가거든요. 뭐 이거를 무기 파괴를 위해서 아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상대가 이글거리는 정진도끼라는 무기를 하나 이미 사용했죠. 그러면은 솔직히 무기가 또 있을 확률은 좀 적으니까 교환해줘 그냥 하수인으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무기 파괴 못하는 것 같지만 당장 필드를 구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액 괴물을 던져준 모습이고요. 무기 파괴를 이용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준 모습이고요. 돌격 준비 완료. 그러니까 이 3일짜리 돌진을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은 이걸 제거를 해주네요. 뿌럼니한테 까불지 마. 2, 3짜리 이렇게 내주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체력을 올리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예.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카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만, 여기서 자, 이거랑 교환이 되면은 조금 이제 1대1이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력 과체 11 체력도 버프를 주어서 교환을 해주고요. 보시면은 얘도 보면은 1이니까 얘를 살리고 싶죠. 그러면은 신비한 화살로 한번 이 친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다 정리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방금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득 교환, 그러니까 하수인을 교환하고 내 건 살아남을 수 있을 때 딱 그 이득 교환할 때 딱 버프용으로 아껴두는 게 좋고, 지금 이렇게 필드 2개를 깔아주는 이 가시덤불 사냥꾼을 먼저 내주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버프를 여기다 바를지 여기다 바를지 아니면 여기다 바를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해서 딱 이득 교환할 때 그 용도로 아끼고, 일단은
하수인 개체수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상대방은 패가 2장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건 한 장이죠. 하나, 둘, 셋, 4장? 이건 사실상 카드 2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전 사실 실제적으로 저는 6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카드 수 차이에서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네. 돌격 준비 완료. 고민을 많이 하죠. 네, 고민 많이 하죠. 이 3일짜리로 얘는 4일짜리를 잡아야 돼요. 이 수액 괴물은 아까 상대방 필드에 있던 이 가시덤불 사냥꾼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애였죠. 이 태양샘 성직자의 버프를 받아서 잡아먹으면은 우린 수액 괴물 한 장으로 또 카드 1.5장을 상대방의 카드 1.5장 한 장 반을 잡아먹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카드 이득을 보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물의 정령을 낼 거죠. 얘는 항상 말씀드린 아까 버프, 딱 버프를 발라서 제가 이득 교환을 할 때 쓰는 게 좀 더 좋고, 그러면은 얘를 낼 거니까 먼저 카드를 먼저 보죠. 왜냐면은 카드를 먼저 봐서 드로우를 먼저 본 다음에 더 센 하수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안 나왔네요. 그럼 이제 물의 정령 내도록 하고, 저는 이제 돌주먹 오고 있죠. 6호스트에 공격력 6, 체력 7 하수인. 저는 그거를 좀 뽑고 싶어서 한번 신비한 신을 먼저 보고 그 돌주먹 5호가 나오면 그걸 내고 싶었지만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물의 정령 내줌으로써 뭐 만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카드 한 장을 소모하면 저는 카드 한 장 소모 없이 영웅 능력만으로 상대방의 카드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아하, 버프를 주네요. 그러니까 그냥 버프가 아니라 돌진을 부여해서 공격을 해주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영웅 능력이 죽으니까 이 돌진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3일째. 근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득 볼 게 아닌 게, 보세요. 쟤는 돌진이라는 카드 한 장을 사용하고 이 멀록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카드 2장, 그러니까 이것도 1.5장이라는 게 막 한 장 반. 이게 이거랑 이 2일짜리 1일짜리 이게 두 개 하나니까 카드 1.5장을 사용해서 저 카드 한 장을 잡아먹었죠. 이렇게 상대방은 점점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냥 거의 다 이긴 것 같으니까 그냥 법 발라주고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게임을 끝내보도록 하죠. 보세요. 카드 필드 7장, 얘는 한 장.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장 HP, 당장 상대방 본체 체력 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카드의 어떤 효율 싸움. 내 카드 한 장으로 상대방 카드 1.5장 된 2장을 잡아먹는 어떤 그런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필드를 장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격만 하면 됩니다. 빨리 나가라. 이 친구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괜히 꼬장 부리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 자, 불기둥이라는 카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게임에서 쓸 수 없겠네요. 아, 수액 괴물이 딱 내는데 수액 괴물이 딱 내는데 무기를 차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수액 괴물이 무기를 파괴하지 못하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어차피 자, 이 물의 정령으로 본체를 치게 되면요 빈결 상태예요. 얼어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무기 못 써요. 그러니까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무기 못 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해주시면은 화염구라는 카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필드, 이 필드의 어떤 딜만으로 상대방의 HP를 0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연승 보너스. 이 연승 보너스는 3연승째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3연승부터는 별을 계속 2개씩 얻어요. 그러니까 4연승을 해도 그 다음에 별 2개, 5연승에 별 2개,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별이 얻어지는 건 아니고요. 3연승부터 딱 3연승 하면 또 2개, 4연승 하면 또 2개, 5연승 하면 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연승을 많이 하시면은 좀 더 이제 등급을 빨리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과연 이번 상대는 누굴까요? 잡혔네요. 제가 혼자 할 때는 좀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빨리 잡히니까 굳이 영상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상대방도 법사. 실제로 해보시면은 법사가 제일 많습니다. 상대방 직업도 법사를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법사가 좋은 거 이제 다 아는 거죠. 예. 다 알고 이렇게 또 다 어디서 주워들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주워들을 거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양변이라는 카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변이, 이 변이라는 카드는 상대방의 강력한 하수인을 제압할 때 쓰는 카드죠. 그러면은 굳이 얘를 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들고 할 필요는 없고, 얼음화살이라는 카드도 그러니까 제가 이 코스에는 제가 이 코스 하수인을 낼 거기 때문에 얼음화살을 굳이 들고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코스 하수인 낼 거면은 이 코스 하수인 낼 거니까 이 3코스에 태양성직자 버프를 발라주면 참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한번 같이 들고 가볼게요. 얼음화살은 처음에 쓸 건 아니니까. 들고 갈 걸 그랬네요. 아쉽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오,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한 턴 쉬고 수액괴물 낼 수 있지만은, 자, 수액괴물 한 장 더 나왔기 때문에 동전 수액괴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액괴물을 낼게요. 마법사라는 직업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수액을 아낄 필요 없습니다. 네, 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전혀. 오케이, 상대 뭐 괜찮습니다. 이거는 정리당하나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카드 1대1 교환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오케이 그냥 얘 할 거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그래 라고 한 겁니다. 예. 비밀. 자, 마법사라는 직원 비밀이 있는데요. 이 비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밀이라는 카드는 마법사 같은 경우는 3코스트 주문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나? 네, 폭발의 룬. 이 폭발의 룬이라는 카드는 보시면은 상대방 제가 하수인 내면은 그 하수인에게 6 데미지를 주고, 그 남은 에서 지금 태양샘 성자 체력이 2였죠. 그러면은 폭발의 룬이라는 카드는 6 데미지를 주는데, 그럼 4 데미지가 남잖아요. 그 4 데미지는 제 본체의 체력을 깎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럼 얘는 보시면은 본체가 체력 4 깎였다고 생각해서 이거 아프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자, 그냥 태양생 성직자라는 카드와 폭발이라는 카드 1대1 교환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당장의 체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드에 하수인을 깔아서 그 전장 주도권을 갖고 온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데미지는 당장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태양생 성직자는 어차피 11 버프를 주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득은 제가 봤죠. 이득은 제가 본 거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태양샘 성직자 하나를 교환한 게 아니라 11 버퍼가 여기 가 있는 거죠. 약간 제가 이득을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이득을 봤다. 이 만화지룡이라는 카드는 내가 주문을 시점할 때마다 공격 1 올라갑니다 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빨리 교환해주지 않으면 공격력이 더 오르기 때문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도록 하고, 그래서 논반병 더 하수인을 까서 무례정. 이번 턴에 이 센 게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다음 턴에 내보도록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화염구나 이 변이를 사용해서 만화지룡을 잡아주는 방법도 있었지만 굳이 1코스죠. 1코스에 내거 4코스트 강력한 카드 사용한 건 좀 아깝거든요. 이 친구도 이제 영웅 능력으로 이거 교환해주려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법사의 비밀을 좀 확인해 볼게요. 마법 차단이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마법 차단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주문을 시전했을 때 그 주문 한 번을 막아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마법 차단이 아니면은 이렇게 맞춰서 교환해 주면 되고, 마법 차단이면 이걸로 마법 차단을 이거 마법 차단을 소모한 다음에 뭐 변이를 사용해서 정리해도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마법 차단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양변 변이를 사용해서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보면은 4-3짜리가 제 거 2-4짜리를 잡고 얘는 4-1로 살아남죠. 그러면은 상대방 쪽에서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건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이를 위해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염구라는 카드에도 변이가 있지만, 화염구라는 카드 나중에 상대 본체를 공격할 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하수인을 1코로 줄여봤자 한 장씩 카드를 들어가게 되죠. 카드는 어차피 카드를 한 장씩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1코스 하수인 되는 건 별로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예. 어차피 한 턴에 한 장씩밖에 거의 못 낼 테니까요. 신비한 이렇게 되면 하수인 좀 2개를 낼 수 있겠네요. 허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꽤 고민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흐흠. 그래서 이제 인사 같은 거 할 수 있죠. 예. 즐거운 할로윈 축제네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수습생. 싶어요. 이 카드도 살려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카드를 살려놓으면은 주문이 계속 1코스씩 줄어서 상대방이 계속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는 게 좋고요. 어라? 빨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 뭐 칠대밖에 본체밖에 없죠. 네, 본체를 쳐주고, 자 방금 같은 경우에 이 돌주먹 오거를 이용해서 수습생을 이득 교환할 수도 있지만, 뭐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득 교환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효율 있진 않은 게, 화염구라는 카드나 또는 이제 얼음화살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또 같이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약한 하수인을 주고 내 필드에 강한 하수인을 살려놓는 게 더 좋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2, 3짜리 노은발명가와 3, 2짜리 수습생을 그냥 교환해준 모습이고요. 일단 본체 공격해보고, 이제 폭발의 룬, 아까 보셨죠? 폭발의 룬, 이 6데미지를 하수인 하나에 6데미지를 주는 카드인데, 지금 물의 정령 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폭발의 룬이었을 경우에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체력이 7이기 때문에 폭발의 룬을 맞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케이, 예, 그렇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영웅 능력에 죽긴 하지만, 영웅 없으면 하지만 그냥 영웅 능력 안 쓰고 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예. 그냥 영웅 능력 써라라고 약간 강요를 하는 거죠. 알루네스트. 함께 적을 파멸시키자. 지금 이 덱은 이 초보자 분들이 할 수 있는 덱이 아니에요. 이 덱은 돈이 꽤 많이 들어간 덱이거든요. 꽤 많이 들어간 덱인데, 그래서 이제 이 38급에서는 거의 만나기 힘든 덱이에요. 굉장히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전설 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다른 확장팩 카드들을 어떤 개봉을 해야 만들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돈이 꽤 들어가는 덱인데, 어쩌- 저는 근데 어떻게 한다. 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기본 덱이거든요. 그쵸? 예, 다 기본 카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본 덱이고, 그런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 턴에 이 하수인들이 전부 죽어도 손에 화염구가 한 장 더 있으니까 이거를 상대방 본체에 가격해주면은 말이 부족해요. 상대방은 죽죠. 네, 상대방은 죽죠. 그렇기 때문에 화염구 하나를 미리 상대방의 본체에 공격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 2개를 다 정리한다고 쳐도 이거를 상대방 본체에 가격을 하면은 제가 이기니까요. 자, 저는 기본 덱이고 상대는 전설 카드까지 막 사용하는 아주 좋은 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겼죠. 제가 이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물론 카드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실력과 그리고 플레이를 통해서 뭐 막 무조건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꽤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카드. 실제로 정리도 못했죠. 이런 막 좋은 카드 막 사용하는데 저는 딱 기본 카드만 했죠. 예, 기본 카드만 사용을 했는데 이겼어요. 장난을 치다가 예. 다치는 수가 그렇기 있다.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현질을 해서 욕심내서 막 카드팩을 사고 막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게임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게임을 이겨서 또 카드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막 처음부터 굳이 막 카드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은 저런 덱을 하더라도 저런 덱은 제가 지금 드린 기본 덱보다도 더 플레이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기본 덱도 플레이하지 못할 텐데 저런 덱 해봤자 더 어렵거든요. 덱은 좋지만 실력이 안 되면은, 이 파일럿이 안 되면은 다 덱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더 난이도가 있는 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처럼 저렇게 막 초반부터 현질하지 않아도 저처럼 기본 카드만 사용해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엔 좀 오래 걸리네요. 5분. 잡혔다. 자 과연 적절한 상대일까요? 사제네요. 사제는 자 이제 마법사, 그러니까 기본 카드들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기본 카드들만으로 덱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사제는 법사 다음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9개의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마법사, 그 다음에 좋은 게 성기사, 사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성기사 또는 사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단 1턴에 할 게 없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신비한 화살을 사용해서 상대방 본체에 3데미지를 넣을 수 있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예. 당장 본체 체력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카드의 효율적인 교환이 중요해요. 지금 이거 본체 싸봤자 사제 같은 경우는 더해요. 사제 같은 경우는 힐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요. 하수인을 항상 정리 중에 상황에서, 이 북녘골 성자 같은 경우는 하수인이 치유될 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예. 이 카드 게임에서 이 카드를 뽑는 드로우, 이 카드 뽑는 걸 드로우라고 하는데, 이 드로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카드가 많아야 뭐가 하잖아요. 손에 카드가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를 항상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예. 저 북녘골 성직자라는 카드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상대방은 계속 드로우를 보겠죠. 계속 드로우를 볼 거기 때문에 드로우를 보지 못하도록 먼저 북녘골 성직자를 교환해준 모습이었는데, 얼음화살 이게 만약에 전투에 있었으면 저는 북녘골 성직자가 아니라 이 랩터를 내준 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랩터를 내면은 공격력이 3, 체력이 2죠. 그러면은 이 북녘골 성자를 딱 잡아먹고 3-1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랩터는 북녘골 성직자를 잡아먹고 또 민무라고까지 잡아먹었으면 카드 한 장으로 카드 2장을 잡아먹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거 없었네요. 네. 그런 거 없었고요. 와, 불곰 세게 나오네요. 이러면 이거 너무 약한데, 좀 센 거. 그냥 이거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어쩔 수 없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와, 셉니다. 예, 세요.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치고 1 남죠? 예, 영웅력으로 교환을 해준 다음에 다시 전쟁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사제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해준 다음에 힐을 통해서 또 카드 효율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웅 능력만으로 카드 한 장을 잡는 효과를 마법사와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제의 단점 뭐냐면은 하수인이 내 필드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영웅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하수인이 먼저, 사제가 먼저 깔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영웅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만화 코스가 남은데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은 저는 이 신비한 화살 2개를 사용해서 이 서리바람선이 어떻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잘 맞춰보죠. 네,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좋지 않은데. 이건 좋지 않은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자, 지금은 이렇게 하드를 아끼고 영웅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랩터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신비한 화살이 본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본체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카드를 잡아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게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커요. 예. 이거 이제 교환 안 된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인정. 오케이. 그러면 저는 양변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강력한 하수인을 잡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2-3짜리 하수인은 태양생 성직자 버프를 이용해서 정화해야만 이렇게 지금 보세요. 아까 상대방이 민물 악어를 이용해서 이 랩터를 잡아주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쵸?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했을 때는, 자, 방금 보셨죠? 지금 상대방은 본체 2데미지 욕심을 냈다가 지금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본체 욕심을 상당히 항상 그냥 교환을 해주세요. 교환하지 않으면은 상대방 이렇게 버프를 발아서 상대방, 저는 이 카드 2장을 잡아먹었잖아 또.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센진방패 대가를 내줄 수도 있고 돌주먹 5를 내줄 수도 있는데, 센진방패 대가 어차피 얘가 잡아먹거든요. 그냥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맞춰 이걸 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영웅력을 본체 데미지보다는 상대방 하수인 쪽을 정리하는데 한 대 때려 앞으로 놓겠습니다. 돌격. 한 대 때려놓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본체를 때리는 것보다는 본체 체력 1강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건 너무 힘드네요. 저 변이처럼 잠깐 고통까지. 아까 변이처럼 또 사제의 상대 강력한 하수인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카드가. 그럼 저도 화염구나 양변이를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일단 그럼 드로우를 볼게요. 드로우 좀 봐서 화염구나 변이를 이러면은 공격력이 6이니까 구루바이드 광전사를 내서 얘 체력이 7이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살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교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고통이라는 카드를 아까 하나 썼거든요. 이 친구를 잡으려면은 사제 고통이라는 카드를 써요. 사제도 이걸 내네요. 와, 또 있어. 큰일 났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제가 훨씬 더 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일단 드로우를 좀 보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네요. 불기둥. 제가 기도했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일단 막 깔아줍시다. 일단 막 깔아두고 제가 기다리던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불기둥. 지금 HP는 없지만 한번 이 불기둥이라는 카드를 잘 활용해서 역전해 보도록 하죠. 한번 볼까요? 이걸로 역전 가능합니다. 와, 힐해 준다고? 이러면 좀 힘든데. 장난 아니네요. 이거 불기둥 갖고 하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써주죠. 네, 불기둥 써주고. 불기둥 쓰는데 어차피 3만화가 남으니까 드로우를 먼저 볼게요. 드로우를 먼저 보고 불기둥을 사용해서 여러분 불기둥 한 장 더 나와야 되거든요. 힘드네요. 이거 이 게임 힘듭니다. 사제가 너무 카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이 친구 전설 카드도 있네. 게임이 끝났네. 근데 사실 이 벨렌 이게 아니었어도 어차피 이 게임은 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에 상관없어. 어차피 이 게임은. 왜냐면 상대 사제가 카드를 너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밀린 모습이죠. 초반 손패가 사제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전전판에 만났던 사제는 전전판에 만났던 법사는요, 고티어에서 사용하는, 높은 거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랭크용 덱이에요. 저 친구는 현질을 좀 했겠죠. 좀 했을 거고, 이 전판에 만났던 사제는 저와 마찬가지로 기본 카드들로만 구성된 덱이었어요. 물론 예언자 멜렌이 들어있긴 했지만, 전사가 예언자 멜렌이 들어있긴 했지만 사실 그게 없어도 사실 거의 게임 졌습니다. 게임 졌고, 그런 덱한테는 졌는데 어떻게 아까 그 비싼 법사 덱한테는 이겼을까 라는 걸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은, 카드도 중요하지만 실력, 그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랭크용 덱, 그러니까 현질에서 얻은 덱은 또 플레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현질 막 해가지고 덱을 완성했어. 근데 했는데 승률이 안 나와. 그러니까 덱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어떤 플레이를 익히신 다음에 그런 덱을 하셔야 돼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기본 카드 이용해서 일단 실력을 키우는데 먼저 집중을 해주세요. 이거 영상 끝나면 나중에 다 이제 덱별로 어떤 강의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기본 카드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어떤 플레이를 익히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2코어가 하나 손에 더 있기 때문에 동전 쓰고 랩터까지 내준 모습이에요. 이거 수색도 낼게요 또. 그래서 3코스 쭉쭉 나가겠습니다. 쭉쭉 나가서 빨리빨리 필드 주도권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무기 참 좀 짱나긴 한데 빨리 주도권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샤.
이러면은 저는 원래는 교환이 안 되지만 이렇게 버프를 샥 발라줘서 이거를 샥 교환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하수인을 먼저 까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깔아야 버프도 발랄 수 있고요. 내가 주도 이득 교환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미샤를 먼저 냈다면은 미샤로 내 거 3-2짜리 수액이나 랩터를 잡아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먼저 깔았기 때문에 버프를 발라서 좀 더 주도적으로 교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뭐 센진을 낼 수 있고 이런 걸 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강력하게 할게요. 예. 4코스타 수인을 얼음화살로 잡아주고 수액을 하나 내줌으로써 필드를 강력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저와 같이 기본 카드로 구성된 것 같아요. 야생의 벗과 사냥개 도전사는 사냥꾼의 강력한 기본 카드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기본 카드로 된 덱인 것 같고, 이렇게 하수인을 하나라도 빨리 깔아서 필드 주도권을 잡아. 지금 보세요. 제 필드에 3개 깔리고 상대방은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서 필드를 하나라도 깔아서 주도권을 갖고 온 게 중요합니다. 손패가 또 잘 잡혔어요. 2코스, 2코스, 3코스 다 잡혔기 때문에 딱 수액 다 나가니까 장면이 나와요. 아래 오케이 랩터. 그러면 지금은 제가 좀 유리하기도 하고 상대방 HP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도발로 틀어맞고 빨리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시간 질질 끌다가 역전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빨리 공격을 해주고, 실제로 이 장궁으로 얘를 치면은 체력이 6이 남거든요. 6이 남는데 이걸 또 다 공격해주면은 바로 죽습니다. 얘. 어이쿠. 사냥개 도란사로 버프를 이렇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도 이 친구는 기본덱이 아니에요. 이 친구 기본덱이 아니에요. 지금 기본덱이 아니에요. 너무하네요. 기본덱이 아니지만 이 게임 제가 이겼습니다. 기본덱이 아니지만 이 친구도 랭크용 덱이거든요. 이런 카드 넣고 하는데 의미 없죠. 실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능으로 정리해주고 정리한 다음에 얼음화사로 공격을 해주면은 게임이 끝났죠. 이렇게 비싼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실력과 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못하니까. 상대방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돈을 투자해서 완성된 덱을 구성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본 카드를 이용해서 제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본 카드로 구성을 해놔야 저런 어떤 더 다루기 어려운 저런 덱들도 더 활용을 잘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하스스톤의 기초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제이나 마법사 직업을 활용해서 필드 컨트롤의 어떤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내 카드 한 장을 이용해서 상대방 카드 2장 이상을 잡아먹고 영웅 운영을 활용해서 어떤 카드의 효율적인 교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득 교환, 이득 교환을 통해서 뭐 상대방의 하수인은 잡으면서 내 하수인 남기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보다 더 빠르게 내 하수인을 더 보다 많이 필드에 전개하고, 어떤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 마법사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좋다고 생각하는 성기사와 사제의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 건데, 좀 약간 고민되는 게 성기사 사제를 둘 다 한 영상에 담을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돼요. 그건 아직 조금 제가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영상에서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영상이 나오면은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성기사 또는 사제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